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 시장에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범타임스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예. 지난주에 뭐 요새 연말이기도 하고 뭐 행사나 뭐 강연 뭐 이런 게 요새 좀 많네요. 좀 바빴는데 일단 조금 안타까운 소식부터 하나 얘기하고 네. 부산 엑스포 안타깝게도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안 됐죠. 안 됐고 사우디 뭐 오일머니에 밀렸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그 대전 엑스포 때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엑스포가 꼭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도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과정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강의를 하러 갔다 왔었는데 주제가 토큰 증권이 아니었고 그냥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해서. 전반에 대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오신 분들 몇 면을 보더라도 자산 운용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융연구원에서도 오셨고 또 조각투자회사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뭐 아직까지 대중들은 아직 조금 관심이 멀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저희 방송이 코인캐스트에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조회수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아직은 멀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반면에 지금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남다른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험 기간에는 누구나 다 공부하죠. 그렇죠.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 아닐 때 미리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벼락치기도 잘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좀 법제화가 되면서 내후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게 시장이 이제 폭발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코인에서는 계속 앞으로 당분간 토큰 증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주제 열어보고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범석의 크립토 레볼루션 오늘 주제는요. 토큰 증권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 관해서 오늘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어렵게도 느껴지고 좀 생소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일단 최근 뉴스부터 하나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게 이제 곧 승인이 될 거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거래소는 원래 이제 주식 거래를 이제 주로 하던 기관인데 그쵸. 여기서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로 STO도 이제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한국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본위원회에서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다음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승인이 되는 이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각투자 상품, 토큰 증권이 장내 시장에서도 이제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순차적으로 잘 승인이 되면은 내년 초에는 아마도 이제 토큰 증권 사업자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당장 막 거래가 될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승인이 되더라도 또 거기다가 이제 증권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상장 신청을 해야 되고 실제로 상장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절차가 이제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예비 심사가 있고 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공모 절차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한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건 한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기사만 보다 보면은 그게 또 하루빨리 또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사실 또 대표님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는 내년 지나고 내후년쯤 실질적으로 토큰 증권 관련해서 실질적인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신청 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한국거래소 얘기할 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얘기하려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지금 토큰 증권 관련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된 게 현황을 보면은 19년부터 이제 23년까지 뭐 4건, 12건에서 한 얼마인가요? 한 5, 60건 정도 되죠. 한 59건까지 이제 신청이 네. 59건까지 신청을 했는데 어제 이미 계산을 했는데 방금 암산한 척 했습니다. 네. 59건 정도 이제 신청이 됐고 이 중에서 이제 또 됐는데 최근에 이제 심사를 했던 게 36개나 이제 사업안이 올라왔었는데 31개는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기회가 열려 있고 막 폭발할 것 같지만 아직도 이제 문턱은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토큰 증권 관련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들 보면은 총 5건입니다. 2019년부터 2019년에 1건, 2020년에 2건, 2021년 1건, 2건, 22년에 1건 이렇게 총 5건인데 이제 카사는 많이 하나씩 이제 간단히 보시면 카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 분산 원장 기반 이름만 간단히 이제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볼 거니까. 또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매매 중개 플랫폼 중개 서비스. 또 루스덴트 블록은 최근에 지금 투자 유치 뭐 150억 원인가요? 투자 유치를 했다고 최근에 기사도 났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유통 플랫폼 서비스. 또 펌블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 아이판다 파트너스도 블록체인 기반 금전 채권 신탁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외하고는 다 부동산에 상당히 그렇네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에이판다 파트너스라는 곳은 신한투자증권이 직접 설립한 곳입니다. 기술업체하고 자산운용사랑 같이 해서 신한투자증권이 설립한 회사다. 그래서 총 5건이 지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 또 서울거래 비상장 쪽에 보시면 신한투자증권과 또 공동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사랑 상당히 밀접할 수밖에 없고 또 신한투자증권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까지 또 금융혁신 서비스 현황에 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5개 업체가 또 리스트업이 되었네요. 대부분 부동산 관련한 업체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주식 관련한 비상장 주식 관련한 플랫폼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이 토큰 증권 시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품목으로도 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부동산 말고도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조금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인데 이제 부동산이 지금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기초 자산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각을 내고 그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떤 것보다 명확합니다. 네, 명확하죠. 있으니까 네. 쪼개기도 쉽고 그걸 판매하기도 쉬운데 지금 이제 말은 유무형 자산을 하겠다라고 토큰 증권을 하지만 그 기초 자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자산을 이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느냐, 금융기관에서 오케이를 할 수 있느냐, 또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거는 숙제겠죠. 조합투자업체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어떤 자산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가 STO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하는 상품들은 이미 존재했거든요. 근데 STO만의 어떤 혁신적인 다른 자산들도 쪼개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좋게 흘러가는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안전한 규제 안에서 행해져야겠죠.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 샌드박스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잘 모르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들도 계속 쭉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그 주각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이제 상업용 오피스 같은 강남의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 금액도 그렇고 또 접근은 3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각 투자가 도입됨으로써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그 큰 건물을 쪼개서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금융사에서 작은 건물 같은 걸 조각 투자 그러니까 쪼개서 공모할 유인이 없었던 거죠. 작은 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큰 증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플랫폼화 한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빌딩도 작게 나눌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작은 빌딩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뭐 자산 범위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금융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뭔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법상 아직 법이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규제를 해제해 줄 테니까 사업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제도가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4년 동안 이제 그 규제라든가 제도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 4월 1일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라고 하면은 뭐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금 같으면 블록체인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또 소비자 보호, 뭐 투자를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뭐 공익적 가치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시작된 서비스고 제도고 그래서 또 여기서 아까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내에 4가지가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규제 신속 확인 이렇게 4가지 제도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혁신금융 서비스인 거죠. 보시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시범 영업, 임시 규제 특례 적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적으로 법이 완비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한번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국내 영업소를 둔 국내 기업이거나 이제 뭐 금융회사거나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시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처리 기간은 신청하고 나서 30일 동안 이제 처리를 하고 뭐 연장 사유가 있다면 이제 120일까지는 연장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정 기간은 이제 2년 이내로 지정을 하고 한 번 동안은 이제 2년까지 더 추가 연장이 된다. 그래서 아까 최대 4년까지 된다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고.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금까지 5건인데 앞으로도 이제 많이 지정이 돼서 좀 더 이제 토큰 정권이 좀 더 활발히 됐으면 좋겠고 지금 같이 법안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법안이 같이 진행 중이라서 이제 금융 샌드박스의 지정이 먼저냐, 이제 법안이 먼저냐 같이 이제 좀 경쟁을 해가면서 빨리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또 업체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카사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 부동산을 유동화한다. 그냥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건물주가 있고 신탁 회사가 있고 카사 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연결해 준다. 건물주가 신탁 회사에 처분 신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 대금을 받고 카사는 이제 그 신탁 회사에서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하고 판매 대금을 받는 이런 구조고,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아까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매매 중개 플랫폼 중개 서비스죠. 그래서 훨씬 복잡하고, 하나 보실 건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신한이었다 보면 매수자, 대출기관, 블록체인, 매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센트 블록이죠.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인데, 루센트 블록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소유라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제휴기관 보면 엄청나게 신탁회사, 은행 당연히 많죠. 이렇게 또 금융기관이랑 연결이 돼 있다. 펌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사들과 이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이판다 파트너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기초자산 보유자, 또 신한투자증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상당 부분 증권사의 그 역할이 크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한 귀한 내용들 오늘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STO 관련해서는 오늘의 코인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